네, 우리 후보자 되시는 6분께 정말 조직을 위한 좀 넘치는 그런 사랑, 그런 또 헌신의 각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되시든지 정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지금의 통합노조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정말 화합적 통합을 통해서 정말 조합원들의 많은 여러 가지 이익들을 쟁취해 주시고 또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마음 편하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게 되었는데요. 드리는 질문은 5657 선배 동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5657 선배 동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조합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는 조합원 전체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되겠지만은 소수의 정당한 이익도 반드시 배려해야 되는 것이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현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행부 제가 속한 노조는 사보였는데요. 또 우리 직장노조 전직위원장을까지 이렇게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어쨌든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였다. 왜냐하면은 5657은 일단은 나이가 많은 지금 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위에 두 후보를 이제는 그만하시죠. 이런 상황이죠.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정서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동지, 잠깐만요. 지금 회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너무 긴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그대로 읽어주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더 간단하게 출석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양 노조에 5657 선배 동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양 노조가 또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특히 그 사측에서 운영하는 신통방통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이기적인 주장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노동자들의 여론이 오히려 분열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신통방통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노동조합 사이트로 또 지부별 현장 토론도 통해서 조합원들이 하나하나의 이익을 갖다가 토론하는 과정에 어느 것이 우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구나 이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또 그리고 필요하면 투쟁도 또 광범위한 연대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실제 많은 공공사업장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조합원의 여론 분열을 방치하다가 그 분열된 방치된 여론을 이유로 5657 동지들 그냥 내팽개쳐버렸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께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구나 올해가 지나면 힘들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혀주시면은 이 문제가 또 잘 해결되면은 우리 노동조합이 화학적으로 융합되는 그게 큰 발전이 도움이 된다고 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각 후보 중에서 1번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기본 원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큰 부분 하나가 소수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막아내기 위해서 다수가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원리다. 즉 소수라고 해서 배제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요. 기호1번 후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해왔고 4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첫째, 5657 꼭 살린다. 둘째, 58년 이후
정년연장법에 의한 동지들에게는 일체 영향 주지 않는다. 즉 한정특약이다. 이 부분은 제 공약집에 나오지만 양대노총 공공쟁의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결성해서 임금피크제 등을 막아내야 될 사안이다. 셋째 조건,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임금 10원도 피해주지 않는다. 넷째,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승진 자리에 피해주지 않는다. 즉 승진 자리에 피해준다. 이 조건으로 협상을 했고 사측에서 잘 나가다가 올달에 기재부를 핑계로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두 가지 답이 나온 데서 공무원 시행하라 이랍니다. 일개 공단에 공무원 준다고 기재부가 답을 주겠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기재부에 공무원 시행했습니다. 노동조합 명의로 또 찾아가서 답 받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정특약인 선배 동지들의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즉 마지막 정리를 하면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일체 피해 없고 선배 동지들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당선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3년 동안 통합을 추진해 와서 통합 노조를 앞두고 노동청의 규약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서 소위 직권조인 조항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권조인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실 위원장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이 힘으로 만들어준 갑옷을 입고 사측과 대응하는데 그 무기가 갑옷이 무장해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보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지금 당장 어떠한 공약을 걸고서 그 소위 그 직권조인을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 문제하고 향후 당선되면 그 규약을 어떻게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당사자입니다. 9월 24일 날 종합운영회에서 5가지 명분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저는 노동조합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닥쳐보고 싸워보고 실패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고백하고 평가받고 처음부터 법이 이러니까 안 될 것이야. 포기하는 것은 노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통합을 위해서 한파스를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다 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 신분의 확실한 명기 그리고 전조합원 총회를 통한 담보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다행히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선이 되면 새로운 규약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 역시 경험이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규약에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